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미래를 꿈꾸며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삶의 의미와 개인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을 앞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삶의 의미라는 것은 가장 관련된 것이 자기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가졌을 때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권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자유로운 선택권, 무의식적이지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을 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의 통찰이 넓어지고 점점 더 확장될수록 단순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의식적인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주인의식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삶의 의미로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어렵지만 간단하게 쉬운 말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살아갈 때 항상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의 태도를 오늘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삶의 주인으로서 살고자 할 때, 그때 항상 염두에 둘 것이 어떤 어려움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떤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항상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 인생은 내가 100% 책임진다라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의식. 다른 거에 대한 책임이 아니죠. 바로 자기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 자기 삶에 책임이 진다면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조건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을 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100%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살아가면서, 누가 이래 하라 그래서 이래 했어요.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죠. 대통령보다도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밑에 사람한테 뭔가를 시키고 나면은 밑에서 위에서 명령해가지고 나는 했다. 그냥 따라갔다. 재판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 책임이 있는 걸로 나오죠. 우리가 이게 보통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구조적으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가 있습니다. 상급자가 있고 하급자. 이 직장에 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는 어떤 관료단체도 그렇고 모든 기관에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상하급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상급자가 이렇게 어떤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하급자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처음에 불만을 지깁니다. 왜 불만을 지기냐면은 자기 의견은 반영이 안 됐다고 불만을 지깁니다. 그리고는 힘이 모자라니까 그냥 따라한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은 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본인 책임이죠. 본인 책임. 그러면 나는 왜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시킨 대로 했지만 결국 한 사람은 자기죠.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나중에 되면 이 사람들 대부분 또 이제 상급자를 욕합니다. 아, 저 인간이 안 되는 놈 밑에 있으니까 뭐 저쩌고 나중에 믿고 따랐는데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하면서 서로 뭐 배신했니, 많이 하면서 난리를 지기죠. 전부 다 감정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따라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왜 대가를 치르냐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사회를 어지럽히죠, 사실은. 자기가 이래 상급자의 터무니없는 명령을 따라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없죠. 그게 뭐 동물의 세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상호 존중이 안 되면 그냥 동물 세계죠. 이 동물 세계를 계속 유지하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저기 인간이니 아니니 하는 것은 웃기죠. 상대방을 동물처럼 행동하게 자기가 허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면은 가장 지혜로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자기가 먼저 이런 명령을 하기 전에 하급자든 자기가 상급자든 간에 몇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의식적으로 자기 선택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노력. 내가 뭔가를 잘 알고 있어요. 하급자지만 잘 알고 있고 상급자가 명령을 내리지만 이 사람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죠. 생존 본능에 따라서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아직 의식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즉 동물과 거의 유사하게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급자가 자기가 먼저 성숙이 되었다면 상급자를 살살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시키는 노력. 그러려고 하면 자기가 통찰력을 좀 기르고 상급자를 설명할 만큼의 현실 능력도 있어야 되죠. 그 능력을 자기가 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상급자가 이렇게 명령하고 내가 따라야 되는 입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이런 답변을 하세요. 상급자가 명령을 내렸을 때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네요.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구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하라 그러면은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야, 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이거 먹고 사는 자지. 이해 안 시켜준다고 뭐 하겠다 하면 내한테 불이익이 있는데, 그게 겁나면은 그냥 해야죠. 대신 책임 본인이 지면 됩니다. 대신에 이 불이익을 생각해가지고 했으면은 나중에 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마음도 먹고 하셔야 됩니다. 그 실제로 해보면은 큰 문제가 있느냐. 막상 해보면은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사람한테는 동물이든 사람이 동물적 생존 본능 중에서 서로 관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일방적으로 내 상대방이 이해가 안 돼서 뭐 하겠다 하는데 강요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약간이라도 정말 무식하지 않는다면은 약간이라도 의식이 있으면은 이거 왠지 뭔가 우리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자기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잘 못하겠다. 그러고 나는 내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걸 책임질 수가 없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왜냐?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공감이 되는 일이죠. 공감이 되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강요하게 되면은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도 부정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거기서 무식하게 강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완전 동물의 세계에서는 하급자도 동물이고 상급자도 동물, 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까라면 까라 하면서 이래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죠.
그때는 그 조직에서 내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마지못해 거기 살고 있으면은 비굴하게 살더라도 빨리 나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한번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인간은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누구나 각자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협력의 관계가 형성되죠. 협력의 관계가 형성된다. 협력의 관계가 형성됐으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협력을 구하려면은 누가 누구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죠? 이 일하면 좋다라고 이해를 누가 시켜야 되죠? 협력을 구하는 사람이 해야 되죠. 구하는 사람이. 왜? 말이 협력을 구하는 거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한 일이죠. 자기를 위한 일. 남을 위한 일이든 뭘 하든 간에 자기의 욕구입니다. A라는 사람의 욕구가 있으면은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B라는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A가 당연히 B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A가 B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 즉, 협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자기 욕구이기 때문에. 자기 욕구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실은 부탁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고 부탁하기 위해서는 또 설명도 해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시키면 네 해라 이런 느낌이 많이 발생하죠. 잠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람 사는 세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A라는 사람이 동물 세계가 아닙니다. B라는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A, B라는 사람은 각자의 욕구에 따라서 삽니다. 각자의 욕구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자기 인생을. 그리고 이 인생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도 자기 인생의 책임이 있고 B라는 사람도 자기 인생의 책임이 있어요. 근데 A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B한테 협력 또는 협조라는 이름으로 항상 명분은 이제 그럴싸하죠. 협조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면 B가 부탁을 들어주면서 B도 나중에 A한테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겠죠. 서로 상호 거래를 하는 거죠, 지금. 거래를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거래입니다. 거래인데 A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B에게 부탁을 해야 되면은 B는 선택권이 B한테 있죠. 이걸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이 선택권이 B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힘이 세다. 힘이 세서 명령을 내렸다. 따라간다. 이건 노예죠. 자기 선택권을 지키면서 이 힘에 굴복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A라는 사람이 더 이상 강요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해되게 설명해달라. 설명을 요구해야 됩니다. 이해되게 설명을 요구하고 여기 이해가 되면은 하면 되죠. 하고 그 다음 책임은 책임진다. 여기 기본 패턴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해되게 설명해달라는 이 요구를 못해요. 왜? 힘의 논리에 무섭죠. 무섭다. 자, 힘의 논리에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걸 요구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이 A라는 사람을 욕할 입장이 못 됩니다,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네 생존에 필요한 독립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걸 누가 대신해 주냐?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죠. 각자의 인생에서 자기의 최소한의 생존의 독립성은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앞 시간에도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A를 욕해서 될 일은 아니죠.
자기의 못난 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는 자기가 지금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들었는데도 계속 이해가 안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A가 아무리 명문을 갖다 대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끔씩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나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최대한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스스로 항상 중요합니다. 명분이라는 것도 남이 주는 명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명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본인의 선택권이 유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즉 자기 삶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선택권이라는 것은 삶의 의미와 아주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꼭 반드시 이해되는 행동을 하셔라. 그리고 상대가 이해를 잘 못 시킬 때는 스스로 더 노력해서 이해를 해가 스스로 명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일을 거절하십니다. 거절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거절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하면 분명히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답답하냐? 자기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답답하니까 어떻게 되냐? 무식한 행동을 해야 되죠. 힘으로 무식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힘으로 무식한 행동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행동이죠. 동물적 행동이다. 하고 나면 이 행동을 하는 A는 자기 자신이 지금 동물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지금 사람답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답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 다시 그 짓을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죠. 그걸 못 느끼면 그건 동물이죠. 그때는 그냥 동물 취급하면 됩니다. 그냥 처단해보면 되죠. 거리 탁 두고 떠나보면 돼요. 같이 있어가지고 득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살기 위해서 누군가와 협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는 거를 참고를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전히 잘 모르겠다. 그때는 그냥 자기한테 득되는 일을 하세요. 단지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는가 안 되는가 정도만 생각해 보면은 자기한테도 득이 되고 이 사회에도 득이 됩니다. 대신에 자기한테 득되는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삶은 늘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늘 변하기 때문에 내가 게으른 것이 덕으로 생각한다. 이거는 금물입니다. 게으른 걸 덕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그건 내한테 실제 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뭔가를 모르는데 내가 이 사회생활하고 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몰라서 거부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실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럴 때 일을 모를 때는 일의 방법을 몰라가 만약에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그때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실력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피할 것인가. 자기한테 득되는 것은 실력을 기르는 것이겠죠. 직접 해서 모르는 걸 배우면서 해서 내가 실력을 기르겠다. 그거는 자기한테 득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일 모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건 자기한테 손해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득되는 일이 뭔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같은 명분을 잘 모르더라도 이 일의 실력을 기르는 일이다. 실력을 업데이트 시켜준다. 그러면은 하는 게 자기한테 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삶이 늘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명분이 잘 없거나 스스로 명분을 잘 못 만들거나 상대방이 이해가 잘 안 돼, 상대방이 이해를 잘 못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렇더라도 정말 갈등이 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를 수 있는가? 그러면 그거라도 맞다 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 일을 하면은 훨씬 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자기가 뭘 모르는지 최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모르면은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득되는 일,
이 득되는 일 하라 그러니까 그냥 편한 일을 하는 것을 득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태도만 지키더라도 A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한번 자기가 협조를 구해야 될 일을 명령을 통해서 뭔가 강제로 하려고 하다가 이게 통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도 생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는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어떤 태도를 가지냐, 이 B라는 사람의 삶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을 한테 협력을 구하려면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선택권을 존중이라는 것도 선택권을 존중하는 거죠. 선택권을 존중하려면은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래, 거절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노력할 이유는 없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절을 한번 함으로써, 이해되지 않는 일을 거절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나는 나의 선택권을 지키고,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A라는 사람도 무식한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겠죠. 이건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자기 자신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이 사회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는데 일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